이게 철거를 진행해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공사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연락하시면 공사 기간 때까지 완료를 해드릴 거예요 했는데 내가 막상 받은 거는 공사 일정표도 못 받았어. 그러면 막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리뷰 컴퍼니 인테리어 대표 임상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이게 네이버나 이런 카페에 보셔도 되게 유형이 되게 많아요. 댓글이나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악의적으로 나오시는 유형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기 유형으로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SNS나 중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번호하고 사업자 등록만 해가지고 실제 사무실이 없고 인터넷으로만 소통해서 내가 챙겨서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사무실이 없고 막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샘플책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악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에 많이 다니다 보면 로드샵들이 많을 텐데 거의 1인 회사 같은 경우 1인에서 직원 한 명이 있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희는 이 동네 경험도 많고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난 전기도 하고 제가 타일도 묻히고 내가 방수도 다 해요. 근데 이분들이 공사하다가 딱 하는 말이 나 아파. 교통사고 났어요. 일정대로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연락이 안 돼. 아예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아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하나만 하면 내가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현장을 한 두세 개를 잡아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항공정이 밀리면 내가 다음 현장 해야 되니까 또 밀리고 막상 현장 가보면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소비자가 오면 현장에 도면 배치도 안 돼 있고 공사 일정표도 안 나와 있고 정확한 계약서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마감 일정은 밀리고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중개 플랫폼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사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사기 유형이 돼버린 경우도 많고 이 두 가지가 요즘엔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희 업체는 이제 두세 달 전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해드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개 플랫폼에서 찾아가지고 공사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악의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공사 진행을 했는데 철거는 다 해놔요. 이게 철거를 진행해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일단 공사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뭐 연락하시면 공사 기간 때까지 완료를 해드릴 거예요 했는데 내가 막상 받은 거는 공사 일정표도 못 받았어. 그러면 막상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철거를 해보니 공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비용을 더 입금을 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가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사 날짜 다가오고 공사는 진행시켜야 되니까 입금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 안 받아요. 근데 사무실 확인도 안 됐으니까 이분이 잠수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게 이제 악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소비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저렴한 회사를 찾지 않았나. 그게 저렴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전문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면허가 없어도 경력이 많고 하니까 일단 저렴하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무자료 공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불법 공사기 때문에 자료를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가세를 빼줘요. 부가세를 빼려면 사실 탈세하는 거죠. 서로. 그게 서로 이제 창가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30평대 공사 들어가면 요즘에 좀 저렴하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뭐 평당 150, 180 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공사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진행하면서 마감 퀄리티 컨트롤은 안 되고 그러면서 자료는 안 남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확인해야 될 거.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남의 포트폴리오를 도용해서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고 상담할 때 개인으로 사진을 보내요. 제가 작업한 곳이다. 또는 내가 이 회사에 있을 때 팀장으로 했던 현장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거든요. 저희에서도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잘 어떻게 마무리는 했는데 저희한테 있던 직원이 한번 그런 사고가 친 적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런 거.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고 사무실에 방문해보시는데 사무실에 방문하셔도 꼭 확인해야 될 게 그 사무실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문건설 면허가 있으려면 자본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증 있는 직원이 2명이 항시 배치가 돼 있어요. 실내건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면 도장, 방수면 방수, 자격증이 있는 전문 직원이 2명 꼭 배치가 돼 있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조그만 사무실에 막 부자재 쓰레기처럼 쌓여 있고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걸러보시는 게 좋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매하실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많은 업체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저렴하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엄청 저렴한 가격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직접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현장에서 다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확실히 대화를 나눌 때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뭐 한번 어떻게든 해보시죠. 이러면 나중에 다 추가 금액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이 공사는 이 금액이 안 됩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왜냐면 오히려 사기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처음에 엄청 친절하거든요.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친절해.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대화 나눌 때 자기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 좋아요. 일단 포트폴리오 보실 때 이렇게 했다. 사진 예쁘네요, 이렇게만 딱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은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철거부터 마감까지 스케줄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은. 왜냐면 클라이언트랑 문제가 됐을 때 매일매일 영상이랑 사진을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단체방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그래서 마감재 공사 아니고서 기본 공사들은 소비자분들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관 공사를 하면 물을 1분 동안 부어본다든지, 단열재는 잘 들어갔는지 이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으로 다 남겨놔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자별로 쫙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많아요. 오히려 현장 오시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오시면 공사 눈치 보이고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또는 탄탄한 회사 같은 경우는 떳떳하거든요. 요즘에는 보통 9시부터 현장이 시작되는데 감리자가 들어가서 공사 일정표를 먼저 시작 전에 보내드리고 오늘 스케줄을 안내해드려요. 오늘 무슨 공사가 진행된다. 그럼 작업자들 도착했는지 사진 보내드리고, 점심때 잘 유지되고 있는데 사진 찍어 보내고, 작업자 퇴장하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고, 공사 마감되면 전체 사진 찍어서 잘 작업됐는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배수 급수 같은 경우는 영상 찍어서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기록을 아예 다 만들어놔요. 공사 끝나고 싸울 일이 없죠,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 이게 기준을 두기가, 왜냐면 인테리어는 워낙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소비자와 업체 간의 생각과 생각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핸드폰이나 이런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도 저 사람이 또 안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예쁘다 생각해도 내가 아닐 수도 있고, 잘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기준을 보면 소통을 되게 잘하는, 소비자가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걸 스케치나 3D로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마 실력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아예 부가세 안 하시고 탈세한 상황에서 무자료 공사를 했다면 방법은 없어요. 업체를 바꿔서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도 탈세를 했고 저기도 탈세를 했는데 이미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는 데는 철거는 했을 거란 말이죠. 나는 공사하려는 이행 의지가 있었다. 사실 그거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인사로 가는 방법밖에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알면서 무자료 공사했고 비허가 업체한테 일을 맡기셨으니까. 업체에서는 그렇죠. 내가 부가세랑 이런 거 안 해주고 무자료 공사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자격증 없는 것도 알고 신뢰로만 공사했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 그럼 할 수 없죠. 이미 나도 탈세를 같이 했으니까. 뭐 부가세, 사실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크니까 아깝죠. 30평대 공사하면 요즘에는 뭐 부분 공사가 아니고서는 거의 뭐 7천에서 1억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부가세 하면 말 그대로 뭐 몇백에서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조금 제가 욕먹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지 말자. 보통 상가나 이럴 때 그러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가서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계약해서 여기 인테리어 어디가 잘해요? 그럼 부동산에서는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여기 가면 얼마 정도 해줄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게 인테리어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받아요. 수수료를 현금으로. 근데 그게 사실 부동산에서 먼저 인테리어 업체 와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약건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명함 돌려가면서 소개해 주시면 수수료 주겠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자료도 안 남겨야 되니까 현금으로 부동산에 갖다 주신, 실력이 인정된 게 아니라 돈 거래로 이루어지는 소개라는 거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알면서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업체를 비교해보면 좋은데 또 너무 유명한 업체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SNS나 인스타에 막 올려가지고 어떤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쁘게 보이고 예쁘게 촬영만 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는 다 알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인스타만 보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막상 갔는데 시공 다 끝나 보니까 문제가 엄청 많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에 마이크로 시멘트라고 엄청 유행했어요. 그게 뭐 SNS에서도 엄청 유행되고 크게 인터넷 공간에서 히트를 쳤는데 막상 공사하니까 하자 파티가 돼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제품들이 나와요. 너무 예뻐, 수입품 너무 예뻐, 저것도 되게 예뻐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요구를 했는데 신제품이라는 거는 하자 건수가 어느 정도 쌓이는지 보고 나서 적용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도 마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MDF 마루라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느 기업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처음에 MDF 마루가 나왔을 때 수많은 업체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하자율이 엄청 올라가서 지금은 거의 판매율이 없어요. 그래서 신제품은 하자율을 보고 적용하자. 근데 또 상담하러 오셨을 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매너 좋은 소비자분들도 있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한 몇 개월, 많게는 1, 2년 공부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인테리어를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계약 건수 때문에 예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담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거든요. 저분이 나를 간보려 한다. 그러면 더 해주고 싶어도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이거는 저희 업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들이 있어요. 기초공사, 뭐 난방공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모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동관이라든지 난방 분배기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수도랑 난방을 다 교체해야 되는데 모르시니까 덥석 계약을 하셔갖고 들어가니까 뭐 누수도 심하고 기초공사 해야 될 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예산을 5천 정도 잡았는데 기초공사를 안 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하자 요인이 되는 거라 차라리 기초공사를 돌리고 마감재 공사를 저희가 더 오히려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협의를 잘 하셔서 마감재 퀄리티가 너무 비싼 거 아니더라도 일단 기초공사 완료하고 나머지 비용은 하자 나오는 것보다 저희가 좀 더 해드리겠다. 너무 모르시고 너무 이게 당황해 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금액은 예산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거 하자 요인인데 그러면 다른 마감재 퀄리티를 줄여서라도 기초공사에 집중하고 기초공사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어느 정도 비용은 저희 쪽에서 부담해서 마감재 등급을 좀 낮추셔라더라도 전체적인 퀄리티가 가성비 공사로 전환하는 시기죠. 그리고 매너 좋으신 분들 왜 딴 데는 된다는데 이건 왜 안 돼? 이거 뭐 왜 이렇게 공사했어? 막 왜냐면 업체마다 공사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공사 방법이나 스킬이 다른데 유튜브만 보시고 맞는 정보도 있고 다른 정보도 있지만 그게 맞다고 다 공사에 이제 일일이 다 관여를 하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면 이제 업체마다 기술이 다 다른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더 해드리고 싶다가도 여기서 멈추고 하자는 대로 하자. 반포기 상태? 공사를 맡기셨는데 이거 저거 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거는 조금 아닌데 저희도 포기하는 상황이 좀 한두 번씩 있었어요. 보통 공사하다가 상업공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한 분씩 꼭 인테리어 관련된 분들이 계세요. 꼭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목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전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이제 가족 중에 근데 위임하시면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도 조금 믿어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시 그 약간 조금 이거는 무례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자녀, 내 사위 뭐 이런 분들 공사하는데 나 옛날에 목수하고 내가 인테리어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 막 그런 경우.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게 이제 히든 도어, 스텝 도어 할 때가 제일 억울한 경우가 있죠. 왜냐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문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 TV 매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매립하면 공간 줄어드는데 왜 이따위로 만들어? 막 이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오셔서 아시는데 연령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 앞에서 막 잔소리 하시는 거죠. 너무 관여하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갑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공사 일정표, 그 다음에 공사 진행 과정 자료를 다 받으시고 문의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고 현장에 자주 오시는 것도 좋아요. 현장에 자주 오셔서 소통하고 현장 지켜보시고 저희는 운이 좋게도 되게 다 좋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항상 현장에 와셔서 격려해 주시고 음료수 사다 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았고 제가 제일 우리 회사 모든 직원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2년 3년 공부하시다가 인테리어를 공사 진행하다가 틀어진 적이 있어요. 몸도 너무 아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테리어 공사
공사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되게 소극적이시고 소통도 많이 안 하셨는데 과감하게 주방을 대면형으로 바꾸시고 인테리어를 좀 과감하게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손님도 자주 초대하시고 집에서 요리도 너무 많이 하시고 항상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지금도 지나가다가 커피 사갖고 오시고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죠.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도 다 뭐 식사 자리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연령이 되게 높으신 우리 할머님, 할머니, 할아버님이 같이 거주하시는 분인데 조금 이제 가성비 공사를 해드렸어요. 매일 옆에 밭이 있어서 뭐 이렇게 막 작물 같은 거 해서 갖다 주시고 뭐 시장에서 귤 사다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사했는데도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이게 사실 가난한 동네, 부자 동네 말씀드리라기보다 아파트 거래가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좀 나뉠 텐데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10억대 아파트 또는 저 지방권에 있는 2, 3억대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수준은 비슷한데 공사 사용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단은 뭐 가난하다기보다 저렴한 아파트에 지방권 많이 내려가면 공사하다가 물건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예요. 공구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시간대 나가시거나 이럴 때 왜냐하면 아무래도 CCTV가 좀 덜 돼 있고 아파트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전동드릴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들 꽤 있고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 많이 사는데 그런 목재 같은 거 어르신들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태 밭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 있는데 많아요. 저희 양주 쪽만 해도 목재 같은 거 양중에서 갖다 놓거든요. 그럼 목재 가져가 한치각이라 그래서 기다란 목재를 아파트가 2,400이면 이제 2,400에 잘라서 갖다 놔요. 그럼 나머지 자른 부분이 이제 목재가 있잖아요. 그거 챙겨 가신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빌트인 돼 있는 소가전들이 가끔 있어요. 신축 아파트 경우는 빌트인 가구들 옵션을 넣거든요. 그거랑 뭐 욕실 후드 그거 떼가요. 네, 시스템장 떼가고 그거 모르겠어요. 저희도 마이너스 옵션 하면서 어떤 분 뭐 빌트인 오븐 떼가고 후드 떼가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데서 좀 더 힘들어요. 부유한 아파트가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데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예전만 해도 공사 시작 시간이 8시 30분 5시 또는 9시에서 5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부유하다고 느껴지는 아파트는 10시에 공사 시작해서 4시에 나와야 돼요. 소음에 민감하시고 학군에 있다든지 수험생들이 많다든지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20억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공사 시간을 되게 짧게 해줘요. 점심시간에 하면 안 돼, 출근 시간에 하면 안 돼, 퇴근 시간에 물건 올리고 내리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공사 실제 시간이 10시부터 4시에 점심시간 빼면 5시간이거든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공사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비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재 사용하고 이런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에 그러기 없어요. 뭐 마감재 비싼 거 고르시고 뭐 하면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조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거 하는데 콘센트 1,000원 이거 내가 고른 거 아닌데 뭐 전등도 몇 천원 어디가 4,200원인데 여기 4,300원 그렇게 하나하나 100원 200원 단위까지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면. 오히려 좀 금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왜 그냥 시원하게 뭐 예를 들어 뭐 타일 같은 경우도 이태리가 있고 중국재가 있으면 시원하게 그냥 이태리 거 쓰세요. 네, 그러고 너무 예산이 적은 분들은 중국재여도 30,000원짜리인지 32,000원짜리인지 다 일일이 설명드려야 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부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유는 좀 있어요. 부자 동네 가면 확실히 그런 여유는 좀 느껴져요. 인테리어 하면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분들도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10시부터 4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거 안에서만 해. 그럼 난 인정해. 이건데 좀 타이트한 데는 공사 중에 갑자기 막 올라오시고 밑에서 올라오시고 옆집에서 올라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막 그래요. 안내문을 붙이더라도 제가 느낀 거는 일단 신도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워낙 많고 아직 제가 뭐 부동산에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수도권의 신도시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또 젊으신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부자 동네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되게 밝은 분위기 애들도 많고 밝은 분위기라고 보면 학군에 있는 데 있어요. 파라군 중앙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음마아파트 경우에 공사 들어가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시험 기간에 공사 딱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나올 때 이어폰에 책 보고 다 학교를 가요. 와, 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공부에 대한 열이 정말 딱 나오면서 다 이어폰 끼고 책 보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모습들 와 여기는 정말 학구열이 엄청난 근데 거기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딱 개선공사하고 진학 때까지 있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개선공사가 많고
사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보면 한편으로 딱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학구열이 이렇게 높은 데인 거를 거의 8학군 내에 공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막 책을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까지는 와 아침에 정말 수많은 고등학생이 한 번에 싹 가는데 대단하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아니시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실제로 공사하면서 부모님이 공사 중간에 오셨을 때 영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자녀한테 상담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확 위축되죠. 많이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려고 하는 아파트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면 그 아파트에 공사했던 데이터가 다 남아있어요. 왜냐면 공사할 때 공사 허가서를 쓰거든요. 허가 동의서, 신고서 이게 인테리어 업체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레미안 아파트다. 그럼 레미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저 인테리어 공사할 건데 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해본 공사 업체가 있을까요? 그럼 대부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져서 그 업체에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몇 동 몇 호 갈 건데 포트폴리오랑 진행 과정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아파트는. 이건 정말 아파트 가시는 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립니다.